이게 끊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날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동안에 계속 열심히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20일 동안 연속으로 또는 60일 동안 연속으로 똑같은 그 일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습관이 돼서요. 그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자, 이게 사실 공부의 큰 비결이 됩니다. 그 종교일동안을 보고 있으면요. 어, 수업 시간에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신기한 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못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루에 수업을 6시간, 7시간씩 듣는데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막상 얘네들 얘기를 해보면은 힘들대요. 힘든데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안 힘든 거예요. 왜냐면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은 습관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습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0분하고 1시간을 이야기한 까닭은 30분과 1시간이 나한테 습관이 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든지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1시간 수학을 하든지 1시간 국어를 하든지 1시간 책을 읽든지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고요.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요 시간이 내가 버틸 수 있느냐는 습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속력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는 언제나 그 뭐 예습, 뭐 본수업, 복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저는 본수업과 복습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속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기억 곡선을 보시면은 이 감각 기억은 이제 수업을 듣는 거고요. 단기 기억은 이거를 넘겨서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게 그 계속적인 반복 그런 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첫 번째로는 그 수업 직후입니다. 수업 딱 끝나자마자 애들의 책을 탁 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수업 직후 딱 1분 정도만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무슨 얘기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좀 별거 아니고요. 저 정말 잠깐 끝나고 애들은 얘가 공부하나? 라고 느낌 들 정도로 간단한데 이런 습관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하루 이후입니다. 물론 그 당일도 괜찮아요. 학교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집에 가서 오늘 공부했던 거를 싹 다 보는 거예요. 시간표별로. 아니면은 그게 다음 날에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 하루 이후, 그러니까 그 하루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기억 곡선에 이런 곡선들을 이제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세 번째부터는 나중에는요, 뭐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들이 기억이 나게 되고 나중에 요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요점 정리는 본인이 이제 직접을 해야 돼요. 뭐 자습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지만 자습서에 있는 거는 본인의 요점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보면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요점 정리를 쭉쭉쭉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거 체크해 놓고 뭐 모르는 것만 본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것만 다시 또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점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0점 맞는 비결로 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형성해야 돼요. 이런 습관. 이런 습관 형성되려면요. 오늘부터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나의 몸 상태를 공부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부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근거는 뭐냐면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에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사람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비슷하니까 이 방식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자기만의 태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보고 가는 경우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본 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먼저 풀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론을 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그러니까 학습법은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순히 공부를 뭐 많이 한다,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개념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나에 대한 거를 알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또는 이 아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구나, 이 정도만 하면 아주 훌륭한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만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이제 공부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급 운영의 방식은 여기 있습니다.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정서에 대한 부분을 좀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참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